자, 오늘의 에피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방산주가 상승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을 할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점령할 위험은 100%입니다.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면 러시아가 유럽을 점령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에 탈퇴하지 말라라고, 좀 제발 좀 탈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이제 종전을 하면 되는데, 젤렌스키 종전에 대해서는 종전도 힘들다. 왜 힘드냐? 미국에서 히토류 50% 달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히토류 50% 달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보면 깡패인 줄 아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근데 바이든 대통령 때 500조 이상은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그냥 무상으로다가. 근데 지금 패전국가로 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말하는 예전으로 따지면 전쟁국채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갚을 수가 있는 거고 지면은 그게 다 이제 빚이 되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빚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종전하고 싶으면 종전하려면 히토리 50% 주라. 그럼 우리가 또 미군 배치해가지고 지켜주고 휴전을 하거나 이렇게 종전하는 걸로 갈게 라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 그걸 또 우크라이나는 거의 패전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소수의 그 고위급들 제외를 하고는 그냥 이제 완전 뒤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냥 원시시대로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대로 끝나버리면. 그래서 만약에 히토류에 대한 50% 제한만 없었으면 종전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시 성장하지 말라고 재정비해가지고 러시아를 또 이제 침공해서 그런 준비하지 말라고 약간 좀 억누르는 그런 제한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는 이제 인물인데 이 평화를 원하지 않게 또 이제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재정비가 됐을 때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화이트 캣과 블랙 캣의 스토리를 가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고 이게 아마 종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발빠르게 유럽에서도 종전되면 유럽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타깃이 본인들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이 러시아의 자원들을 유럽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러시아가 입맛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디지털 루브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행을 하면 무조건 디지털 루브라로만 결제 받을게. 그래서 너네 만약에 천연가스랑 원유 같은 것들 싸게 사고 싶으면 우리가 쓰는 디지털 루브라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해. 아니면 뭐 브릭스 화폐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입맛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방패막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데 유럽 전체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물론 미국도 지원을 해줬고 한국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유럽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동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리스크는 좀 있어요. 우리도 유럽에서 싸우겠다라고 가기에는 지금 단계는 너무 좀 빠르니까 일단 조금 더 싸워라.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또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마크롱이 파리에서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유럽 비상회의에 참석하는 지도자들로 이렇게 돼가지고 유럽에서 전체 그냥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담을. 유럽 나토 국가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화이트캣으로 이제 불렸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또 사우디에서 회담을 갖게 되죠.
그것과 완전 좀 이제 대립되는 관계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나토랑 왜 저렇게 러시아 쪽이랑 이렇게 붙는지를 봤을 때는 이 화이트캣과 블랙캣의 싸움 구조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수 있냐? 유럽에서 저렇게 그냥 대놓고 아니 그냥 우크라이나만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우크라이나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버린다라는 게 그냥 우크라이나가 그냥 히토리오 50% 줘버리고 종전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유럽이 또 불리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끝내지 마라. 대신에 지원해줄게. 우리가 지원해줄게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좀 정도가 좀 심해지면 이 나토에 미국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한 이전에 말씀드렸던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빌드업은 이거는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를 할 수 있다. 이거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는 또 그걸 원하거든요. 유럽에서 원치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면 본인들의 그 영토까지도 좀 지배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모습이고 참 젤렌스키도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재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냥 호의호식 하면서 전쟁 끝내가지고 그냥 이제 나머지 여생을 좀 이제 살아가는 거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그냥 공짜로 가는 그런 건 없겠죠. 세상이 대가는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야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이 당장 나토에 이제 탈퇴를 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 대립구조로 가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일단은 종전과 휴전은 안 되고서 유럽 쪽에서 무기를 더 지원을 해주고서 전쟁이 더 심해지는 상황인데 그 다음 차례가 중요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유럽에 점령할 위험은 100%라고 얘기를 했고 젤렌스키도 유럽을 끌어들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해버리면 러시아가 유럽을 점령을 할 거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크라이나가 그냥 포기하고서 히토류 그냥 아니 바이든 대통령 때 지원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그거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건데 주기는 좀 아깝고 이미 다 썼는데 거의 전쟁 국채처럼 이렇게 빌려다가 썼는데 따서 갚았어야 되는데 지고 있으니까 썼던 것들 빌린 것들은 갚기는 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든든한 또 이제 유럽 형들이 있으니까 유럽 형들한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도 뺏기면은 러시아도 점령당할 수가 있다. 러시아한테 유럽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 또 이제 미국이 나토가 가입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탈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도 다행인 건 화이트캣의 이제 군사력은 넘사벽이긴 하죠. 핵탄두 보유수가 사실 이제 핵을 날리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중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타노스가 될 수도 있죠. 타노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싸울 때 그냥 핵 날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국가들마다 좀 핵이 있기는 한데 서로 안 날리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오염되는 그 지구가 오염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근데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용도로는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다 이제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많고 중국도 있고 다 있기는 합니다. 북한은 그에 비해서 좀 적긴 한데 사실 이제 앞으로의 그 새로운 그 이제 그 대격변의 시대가 왔을 때는 핵탄두라든지 군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대격변 시대가 오기 전에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이제 핵을 폐기를 해버릴지 아니면은 진짜 날려버릴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유럽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종전이 아니고서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유럽의 전체 연합국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전쟁을 더 끌어보자라고 가는 분위기죠 지금.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자, 이런 분위기면은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권입니다. 지금 중국이 조용한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대만, 한국이랑 북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병사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게, 이 싸움 구도를 봤을 때 북한이랑 러시아랑 같이 한국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 인터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돌기도 하고,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누가 뭐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소통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일단 이거 먼저 해결이 돼야겠죠. 지금 유럽에선 3차 세계대전인데 한국에선 지금 이제 뭐 대전은 뭐, 대전보다도 일단 당장 적국이 쳐들어와도 좀 이상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변수는 뭐냐면 바로 이제 참 이럴 때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던 김정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김정은이 지금 살았어도 죽었어도 산 거고 살았어도 산 건데, 이제 북한의 국경 그 중국이랑 그 맞물려 있는 그쪽을 개방을 시켜놨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 완전 그냥 반대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역패턴의 역패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만약에 페이크라면 페이크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 보면은, 약간의 친미 쪽에, 북한의 친미 쪽의 성향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니고, 친중 쪽의 성향의 사람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만약에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김정은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친미 성향이 강한데, 중간에 바뀌었을 리는 없고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종전이 안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전쟁을 더 키우는 상황인데, 지속이 되는 상황인데, 뭔가 약간 좀 변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변수가. 캐시파텔 인증 과정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 어디 중동이나 이런 곳들보다도 브라질 막 이런 데 말고 아시아권입니다. 아시아권. 중국의 대만, 그리고 북한의 한국. 근데 이제 하필이면 북한이 어 중국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중국이 먼저 대만 침공을 한다? 그건 좀 리스크가 클 수도 있죠. 당장 해버리면. 왜냐하면 일단 군사적으로는 중국도 군사적으로 엄청 셉니다. 확실히 엄청 세요. 근데 이제 미국한테는 또 안 되죠. 미국한테는 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력으로다가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만 침공을 먼저 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시작을 해버리면 거기서 묻어갈 수가 있겠죠. 북한이 먼저 시작을 해버리면 그냥 그 양안 전쟁 중에서 하나였다라고 하면서 묻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이제 누가 먼저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북한이 뭔가 좀 지금 한국 상황을 보고서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죠. 참 이게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완전 마비되고서 이런 적도 없었고, 지금 위험 상황을 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게 많이 노출이 되긴 했어요. 뭐 이제 북한군이 미군 복을 입고 뭐 한국 복을 입고, 뭐 중국이 뭐 이제 북한 복을 입고, 뭐 중국이 한국 복을 입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게 복잡한데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은. 근데 그게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날짜는 모르겠는데, 일단 2월 달만 좀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만.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날짜가 그때 중국에서 좀 미뤄달라고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4일 뒤에 침공을 했고, 2월 20일 날 끝났고 2월 24일 날 침공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14일 날에 아시안 게임이 그 중국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4일 뒤가 바로 2월 18일입니다. 물병자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날만 넘기면 될 것 같고요. 그날 넘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캐시파텔 인증 과정은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666에 대한 날짜가 또 있어요. 2월 25일, 2월 7일, 2월 16일, 2월 25일. 그 연도와 월일을 각각 이걸 나눠가지고 숫자들을 다 더해보면은 18이 나오고 666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큰 일들이 발생했을 때를 보면은 이게 숫자를 이제 다 더하면 18이 나오고 666이 나눠져서 나왔던 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의를 해야겠죠. 3월에도 있겠지만 2월에는 666이 마지막으로 되는 날이 2월 25일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과거 패턴이랑 갈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의 날짜를 봤을 때는 중국의 베이징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정확히 4일 뒤에 침공을 했고, 지금 아시안게임 4일 뒤가 지금 최근에 끝났던 게 14일날 끝났으니까 18일. 근데 그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침공한다라고 48시간 카운트다운도 열어주긴 했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가는 것보단 북한이 먼저 올 확률이 높겠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일단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에 혹여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는지 조심스레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 비트코인도 중요하냐면 이 싸움에서 블랙캣 세력들이 만든 건지 화이트캣 세력들이 만든 건지, 비트코인을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코인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정말 큰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로 가치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로 가치까지. 제로 가치, 그게 말이 되나? 원유 같은 크루드 오일도 이제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10만 달러짜리가 선물 가격으로 따지면은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그게 조도 안 가진다. 조도 안 가질 정도로 떨어졌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마이너스 3,000달러라고 봐야 되나? 선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조도 안 가지는 건데,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이거 실물이 없잖아요. 디지털 그거니까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수도 있고, 10만 달러짜리가 10만 달러가 이제 한 300달러 된 겁니다. 300달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50만 원 된 겁니다. 1억 한 4천만 원짜리가 50만 원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크루드 오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캣 세력들이 만든 거라면 사토시 나가모토에 대한 암묵적인 주인이 비트코인 110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토시 나가모토, 이 110만 개 정도면 루나 코인처럼 비트코인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110만 개면. 리플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리플은 또 오히려 반대로 블랙캣 세력들이 미는 코인 같기도 하고, 왜냐면 해리스 재단에다가 투자를 해서 약간 대립 관계를 그리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래서 오히려 비트가 떨어지면 리플이 올라가나 싶기도 하면서 ETF가 또 최근에 승인되기도 했고, 어쨌든 이게 만약에 110만 개가 이제 블랙캣 쪽에서 만든 거면은 글로벌 통화 리셋을 공교롭게도 주도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는 일단 뭐 나중에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솔직히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닌 게, 그게 실행될 수 있는 건 아시아권에서 그게 발생하면 그게 실행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물로 가질 수 있는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비트코인은 정말 말 그대로 가상이니까 선물 시장에서 그걸 그냥 죽여버리면은 실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가상 사이버 머니가 되는 거니까, 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3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했을 때 비트코인보다도 어쨌든 실물인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이유들이 나오겠죠. 방산주랑 이런 것들이 올라간 이유들이.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전쟁에 대해서 뭔가 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보다는 아직은 금이 그냥 이제 전쟁에서 위험자산 회피용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초반에는 그 화이트캣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죠. 금융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상대 측에서 전쟁이 먼저 들어오면, 공격이 들어오면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나중에는 이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화이트캣이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언정, 군사적인 걸로 가면 무조건 화이트캣이 승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